저는 늘 1%의 가능성이지만 100%로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조금 어려운 케이스가 있을 때는 이 환자분이 만약에 저라면 또는 제 가족이라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임신이 굉장히 어려운 어떤 자궁난소 혹이 있어서 그게 잘 치료가 되고 결국 임신이 돼서 이렇게 아이를 안고 오실 때 굉장한 보람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10년간 난임 치료에만 전념했던 난임 전문 이재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고 서울대 병원을 나와서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산부인과에서 16년 동안 일을 하고 얼마 전에 최상산부인과 난임센터를 열게 된 안소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상산부인과 최동석 원장이라고 합니다. 한 20몇 년째 이제 산부인과 의사를 하고 있고 최상산부인과를 개설하고 한 10년 차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의 아빠고요. 쌍둥이 아들, 딸이 있고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생식내분비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난임이라든지 아니면 임신을 방해하는 자궁난소의 양성 질환들을 치료하는 그런 전공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년 동안 난임 환자들만 이제 진료를 했고, 특히나 저는 이제 관심이 제일 많은 분야가 좀 어려운 케이스, 고난이도 난임 치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다른 병원에서도 이제 좀 고차수로 진행이 되시는 분들, 쉽게 아기를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폐경이 됐다라고 진단받고 오시는 분들, 제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체외수정 10차 이상인 분들이 많은데 반복적으로 착상 실패 과거력이 있거나 아니면 안타깝게도 이제 유산의 과거력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제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하는 이런 마음가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산부인과를 생각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생명의 신비 때문이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개체가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점점 자라서 정말 하나의 신비로운 인간이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 이런 거를 많이 느꼈었고, 생명이 탄생되는 그 순간을 함께 하는 게 너무나도 기뻤고 정말 제 일처럼 너무 행복했고 보람됐고, 근데 이제 산부인과 전공의를 돌면서 난임이라는 영역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태어난 아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보람된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 너무나도 아기가 갖고 싶은데 안 생겨서 힘들어하는 부부들을 도와주는 그런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처럼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가 잘 안 생겨서 5년 만에 아기를 가지게 됐는데, 그런 과정들이 또 제 경험이 되다 보니까 그 난임 부부의 마음들이 너무 크게 이해가 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게 또 나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난임 전문의가 되도록 이제 저의 진료를 결정을 하고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사실은 내가 난임 진료를 하기 위해 태어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료를 하면서 너무 보람되고 기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너무 기쁘고, 아, 이게 진짜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더 기쁘게 이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5년간 아기가 안 생겨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난임 부부였습니다. 처음에 결혼을 하고는 바로 생길 줄 알았죠. 근데 제 아내도 임신이 안 되고 검사를 해보니까 자궁 내막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임신을 결국은 잘 못하고 결혼하고 5년 만에 시험관 아기로 쌍둥이를 출산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난임 부부들의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험관을 해서 바로 임신된 것도 아니고 3번 만에 임신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쌍둥이를 얻고 냉동 배아가 있어서 5년 후에 다시 이식을 해서 또 막내까지도 시험관으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는 시험관 아기 시술로 태어난 아이가 3명이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병원 신세를 많이 졌었어요. 그때 이제 여수 순천 쪽에 애양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계신 김인권 선생님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제1의 장기려상 수상자세요. 저희 어머니도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커튼을 딱 열고 나오시는데 환한 이런 광이 난다고 하죠. 사람의 후광이 비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인자하시고 설명도 차분차분 잘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때 수술을 하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나중에 진료를 정할 때 이제 나도 이런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를 하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출산, 분만 이렇게 아기가 탄생하는 그런 걸 보면 되게 좀 경이롭고 그런 게 되게 좋았고,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트레이닝 받을 때 이제 난임 시술이 막 이제
도입이 돼서 하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많이, 그전에도 물론 좀 있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걸 좀 접하게 되면서 이 부분도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전임의는 생식 내분비학 쪽으로 했는데, 이제 그걸 마치고 밖에 나와서 이제 취직을 할 때 전 병원에서 마침 이제 난임도 볼 수 있고 산모도 볼 수 있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되게 만족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난임 의사분들은 대부분 이제 임신을 하고 그때까지 하고 어느 정도 보시다가 이제 다 트랜스퍼를 하시거든요, 대부분.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도와드린 케이스가 끝까지 어떻게 가는지 볼 수 있고, 그 아기가 태어나서 또 오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보람있고 좋았는데, 일단은 뭐 처음에 난임 진료를 시작할 때는 사실 내가 꼭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는 아니었는데, 일단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게 자연주기 시험관하기 시술을 이제 진행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을 갖춘 병원에서 이제 난임 진료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점점점 제가 난임 환자들 중에서도 좀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스스로 자연주기 시험관에 대한 프로토콜 제 스스로 정립하고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경험하고 그 프로토콜이 점점 더 발전해가고, 제가 하는 프로토콜이 환자분들한테 정말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을 얻고, 아 이게 진짜 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서 제 자신감과 또 어떻게 진료의 좋은 결과들을 통해서 또 더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더 신이 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더 연구하게 되고, 이게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제가 이제 그쪽 영역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임상 경험도 쌓이면서 환자분들이 저를 또 많이 찾아주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전 늘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 환자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믿고 따라주시는 만큼 내가 더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저한테 너무 소중하거든요. 정말 이분이 다른 데서 뭐 10차 20차 안 돼서 왔지만 정말 여기서 내가 마지막 난임 주치의가 돼서 이분들이 정말 기적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진짜 제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사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산모분도 마찬가지고 난임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불안한 마음이 크죠. 불안하고, 산모님들은 일단 임신을 하고 몸의 변화도 크고 호르몬 변화도 크고, 또 이제 아기를 내가 이제 한 생명을 책임질 수 일단 잘 낳을 수 있을 것인가, 분만할 때 문제가 없을 것인가, 애가 건강할 것인가, 내가 또 얘를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저도 그랬거든요.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난임 환자분들도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 한 번에 될지, 뭐 5번째 될지 이런 걸 모르고 과연 되기는 할지, 특히 요즘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약간 불안함, 우울감 이런 것들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초조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약간 정서적인 격려, 지원 그런 것들도, 저도 이제 병원도 많이 다녀봤고 실제로 뭐 분만 출산도 경험했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지지를 받고 좀 편안한 상태에서 병원을 다닐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도 좀 특별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에 앉아 계신 이분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다 케어를 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난임이라는 게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 뭐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질환이나 이런 걸 치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되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분의 감정과 어떤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제가 그거에 공감을 해주면 이제 환자분들이 더 힘이 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임신에 미치는 역할도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말 안 될 것 같은 환자한테 무조건 될 거야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거짓말일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경험한 대부분의 안 좋은 환자분들도 분명히 기적이라는 건 존재를 하고, 특히나 제 진료실에서 정말 다른 데서 다 안 좋다, 난자 공여밖에 답이 없다라고 듣고 오셨는데 정말 뭐 한두 번에 임신이 돼서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이제 임신이라는 거는 의사가 확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내가 이분한테 최선을 다하고 이분도 본인의 몸을 또 사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본인의 몸한테 이제 주면 아마 그게 또 기적으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환자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많이 지쳐 있는 건 아닌지,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남편분과의 관계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좀 아우르면서 진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뭐 약간 나를 조금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다, 정말 나를 위해서 진료를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또 그런 생각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거는 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임 우리 진료를 볼 때는 꼭 그 얘기를 해드립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을 한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난임을 겪고 결국 이제 포기를 하려고 할 때 아기가 생기는 분도 있고요. 정말 자국난소다 정상이고 나이도 젊고 하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래도 우리가 불과 뭐 50년 전보다는 훨씬 의술이 발달한 그런 환경, 현대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시행을 하고 환자와의 교감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최선의 처방을 내릴 수 있고 그게 바로 이제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린 처방에 대해서 환자분이 신뢰할 수 있게 잘 설명해드리고 확신을 그렇게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은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이분이 내 가족이다라는 생각으로 진료를 하고 교감을 할 수 있게끔 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려고 늘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 말이 제가 누구누구님의 언니라면 누구누구님이 제 동생이라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처방을 내릴 것 같아요. 이 방법대로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환자분들이 정말 내가 정말 선생님의 원장님의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고 원장님이 나를 정말 아끼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진료에 임하니까 신뢰도 많이 쌓이고 또 결과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늘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족과 같은 담당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료할 때 어쨌든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게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판단이 애매하거나 조금 어려운 케이스가 있을 때는 이 환자분이 만약에 저라면 또는 제 가족이라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참 10년 전에 아기를 낳고 가셨던 분들도 지내다 보면은 어떤 질환을 진단받거나 다른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제시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세컨 옵션을 얻기 위해서 또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도 나름 제가 오랫동안 일하면서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고 물론 임신이 돼서 아기가 이제 태어나고 같이 올 때가 제일 행복하죠. 그거는 모든 산부인과 의사, 난임 의사가 느끼는 어떤 즐거움과 기쁨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료를 하면서 환자들한테도 에너지를 많이 받습니다. 환자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나 아니면 어떤 난임의 고통 안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 나도 이제 그런 거에 어떤 힘을 받는 거죠. 임신이 굉장히 어려운 어떤 자국난소 혹이 있어서 그게 잘 치료가 되고 결국 임신이 돼서 이렇게 아이를 안고 오실 때 굉장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분만을 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아기가 힘들어지거나 덜어있어요. 왕왕 있는데 제가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빨리 수술해서 아기가 잘 태어났어. 근데 만약 이게 시간을 놓쳤으면은 아기가 정말 큰일 날 수 있었어. 이런 상황들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나 아니었으면 얘는 정말 큰일 났겠다. 이런 그게 의사들이 말하는 이제 바이탈뽕 이런 건데 내가 이 아기를 살렸구나 이런 거. 그럴 때는 정말 보람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확 이렇게 호르몬이 올라갔다가 그 수술을 하기 직전까지는 막 이러다가 정말 수명이 단축될 것 같은 이런 긴박한 이런 느낌도 있는데 그때 딱 수술을 하고 진짜 빨리 하면 1, 2분 안에 태어나거든요. 아기가 그렇게 해서 빵 잘 울었어.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확 이렇게 안도가 되면서 됐다 이런 그런 성취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아기 한 명이 엄마가 이제 저처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아기 이름을 제 이름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기억에 남는 분이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분도 시험관을 해서 임신이 됐던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원래 본인이 아기를 안 낳고 싶어 했는데 남편의 설득으로 그렇게 해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가 이제 한 3살 정도가 됐는데 그 아기가 너무 예쁜 거죠. 예뻐가지고 이번에 또 둘째를 또 가지러 오셨는데 또 임신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보람있고 당연히 난임 의사로서 가장 뿌듯한 순간은 환자분들의 임신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이제 진료가 끝나고 환자분들의 임신 결과가 나오면은 되게 떨려요. 제가 그래서 정말 이제 어렵게 임신하신 분들이 임신 수치가 나오면은 혼자 정말 조용히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만큼 진짜 제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기억에 가장 남는 환자분이 계신데 만 45세였고 거의 10
2차 이상의 시험관하기 시술을 진행을 하셨는데 난소 기능도 너무 안 좋고 또 여성의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는 난자 공여 밖에는 답이 없다, 안 될 것 같다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 좀 많이 절망한 상태로 제 초진 진료를 보러 내원을 하셨고, 그 초진 진료를 보시면서 상담실에서 그렇게 많이 우셨대요. 근데 저희 병원 와서 다시 이제 화이팅을 외치면서 저랑 이제 환자분이랑 이제 긍정적 에너지를 나누면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제 2번의 이식 만에 임신이 되셨고, 그다음에 그 한국 나이로 46세인가 47세에 건강한 아들을 분만을 하셔서 이제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사진도 찍고 애기랑 그랬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분뿐만 아니라 정말 AMH라고 하죠. 난소기능 검사가 0.01 미만, 체크도 안 되시는 거의 조기 폐경으로 진단되신 분들도 정말 할 수 있거든요. 임신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임신되는 걸 보면은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쁘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되고 한 가정을 살리는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으면서 늘 정말 기쁘게 진료를 하고 있어요.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임신이 실패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로는 불가능한 어떤 혹이 있어 결국은 수술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저도 마음이 좀 아프고 어떻게든 더 잘 치료를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성공을 할 때 느낄 수 있는 그 희열은 또 굉장히 또 큽니다. 일단 난임의사의 고충은 나도 최선을 다하고 환자분도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 이게 임신율이 100%가 아니다 보니까 임신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 이제 저도 조금 마음이 안 좋고 환자분들도 좀 지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그래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거 이제 제 고충이라고 느끼지 않고, 그래 다시 한번 화이팅을 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나도 최선을 다하고 환자분도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난임의사가 임신을 시켜준다라는 말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신 그리고 생명은 다 하늘에서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늘 환자분들이랑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화이팅을 외칩니다. 일단은 임신, 우리 아기라는 거는 결국은 하늘이 주는 거죠. 인간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렵고 인내심을 요하는 거긴 하지만 산부인과 난임 의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 과정을 가급적이면은 어렵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의사가 의술로서 하는 영역도 있겠지만 우리 정말 타고나는 거라든지 유전적인 거, 그리고 정말로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영역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환자분한테도 잘 설명을 드리고 그 길을 같이 가는 어떤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 동네에서 작은 주민들만 찾아오는 난임센터가 아니라 정말 전국에서 찾아오는 난임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분야도 이제 고난이도 난임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제 잘 안 되셨던 분들이 갈 길을 잃었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디를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될까? 어떤 원장님께 가서 나는 상담을 받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의사가 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기서 전국에서도 잘 안 돼서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희망을 얻고, 저는 늘 1%의 가능성이지만 100%로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만드는 난임센터, 전국에서 찾아와 주셔도 실망하지 않고 정말 최선의 결과로 보답해 드릴 수 있는 난임센터를 만드는 게 제 소망입니다. 제가 산부인과 의사를 하면서 그리고 저희 병원을 하면서 꿈꾸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1%를 태어나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연 한 22만 명 정도가 태어난다고 해요. 그럼 우리 1%면 한 2,000명 정도죠. 그래서 연간 한 2,000명 정도의 환자가 임신에 성공하게 하자가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10년, 20년 해서 그래도 우리나라 인구 증가에 기여를 한 어떤 의사로 이렇게 기억되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직원분들한테 느낀 거는 진짜 놀랍게도 정말 다들 자기 병원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간호과도 그렇고 문무과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열정을 가진 사람들, 저도 되게 이전 병원에서도 제 병원처럼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사실 많이 없어요, 고용된 사람들 중에서는. 근데 여기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인품
행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왜 사람이 결혼할 때 인연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식장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그냥 운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여기서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우리 난임 환자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한두 번 만에 잘 될 수도 있지만 정말 5번, 6번 이상 긴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가 있고 그 마음은 난임을 겪어본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물론 기술과 의료진도 좋지만 그런 어떤 정신적인 지지,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지지도 함께 해드릴 어떤 자신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끝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난임병원에서는 주로 보조생식술로 시험관이나 인공수정만 계속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자궁난소 혹이 있으면 먼저 그 혹들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겪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면 재빠르게 결정을 해서 올바른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자신 있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능력과 정신적인 지지가 가능한 우리 원장님과 병원이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포기하진 않겠습니다. 굉장히 저희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노하우가 많이 쌓이고 기술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안 되지 않을까? 또 몇 번 해봐도 잘 안 되면 이제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아예 병원을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서너 번 했는데 안 되면 의사를 바꿔서라도 아니면 다른 병원을 가서라도 일단은 쉬지 않고는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치료 기간을 가지면 이때까지는 결실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막 일을 관두고 막 여기 전념할게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럼 오히려 그게 너무 내가 여기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 생각만 계속 하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상을 유지하면서 그냥 내가 갈 길을 꾸준히 밟아가다 보면 저도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니까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꾸준히 밟아가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에 될 수도 있고 5번째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꾸준히 하면은 대부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하길 권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일상을 해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난임이라는 과정 자체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터널을 나 혼자 걷고 있는 그 외로움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언제 내가 밝은 빛을 볼 수 있을지 내가 언제 이 터널이 끝날지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담당 의사도 몇 차 하면은 임신이 되실 거예요 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해드리는 상황이니까 더 우리 난임 여성분들은 답답한 마음에 진료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데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진료를 해요. 이분이 어두컴컴한 난임 터널을 걷고 있을 때 내가 이분의 손을 잡고 같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동반자가 돼서 같이 길을 걷고 같이 밝은 빛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늘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 저를 믿고 제가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같이 걷다 보면은 정말 좋은 밝은 빛을 만나게 되고 좋은 결과를 만나시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정말 어렵고 힘든 거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늘 제가 힘이 되어드리고 희망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